안녕하십니까. 사주 풀이를 할 때 천지 대자연의 물상에 비유를 해서 풀이를 한다면 그 풀이도 용이하고 또 보고 듣는 사람도 이해도가 높아져서 쉽게 알아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기토일간 사주의 윤여정 선생님의 계묘년 2023년도 신수보기를 해보겠습니다. 5월달에 기토입니다. 5월달에 기토는 뭡니까? 기토를 이렇게 긋게 되면은 고딕체가 나오는데 척자파자에서는 핵수를 가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합니다. 가했더니 밭전자가 나왔습니다. 전입니다. 기토는. 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토는 문전 옥답이다. 옥토다. 옥토는 만물을 생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곤토, 중정지토라고 합니다. 중심이 있고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는 오곡백과가 서서히 연걸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촉촉한 담비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적정한 일조량입니다. 병화 태양이 있어서 오곡백화가 알차게 연거니까 5월달에 기토가 개수와 병화를 보게 되면 풍년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급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없다면은 이 해중에 임수를 강물을 기르다 써야 되기 때문에 농수로를 개설해야 되고 재정 투입도 있어야 됩니다. 또 심하면 이 강물을 물지개로 지어다가 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록지명이다 그럽니다. 돌석자 옆에 녹이 붙었으니까 자갈록자입니다. 자갈밭을 일궈야 되는 그런 고생하는 명을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에는 어떻습니까? 개수가 있어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 이 해수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주에서는 연천간에 정화 모닥불이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연거를 가는데 불을 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또 사화가 있어서 굉장히 조열합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해수다 이겁니다. 해중의 임수가 정임합을 해서 정화를 보내버립니다. 합거했다 이겁니다. 그 갈것자. 정화는 뭡니까? 기토 입장에서 볼 때는 나에게 꺼리는 모닥불인데 이것은 효신살입니다. 효는 뭡니까? 나무 위에 새가 있는데 이것을 올빼미 효라고 합니다. 올빼미는 그 속성이 태어나면 어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병화가 남았습니다. 정인이 남았죠. 머무를 유자입니다. 자, 그효류인입니다. 그살류간과 그 개념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토는 중정지토인데 정인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주가 사화가 와서 사음이 화국을 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화가 친정에 와서 오화, 오라버니하고 좀 다정한 대화도 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오화가 나 시방 바빠 그럽니다. 왜 바빠요 했더니 보다시피 나 연애 중이야. 정임합하고 오중에 기토가 또 해중에 간목하고 각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정이 상한 사화는 어디로 갑니까? 유금과 바로 사유축 금으로 합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사화는 갈등에 쌓입니다. 5대5로 친정의 마음을 두고 유금과 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화의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사주를 봐야만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실력은 없지만은 그림을 그려서 물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밭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기토가 밭에 개수 비가 와주니까 문전옥답이 굉장히 좋죠. 조건이. 그 다음에 병화 태양이 일조량이 좋으니까 오곡백과가 연거를 갑니다. 그런데 모닥불을 피워놨단 말이에요. 또 말이 한 마리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자, 문전옥답에 말이 뛰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망가지고 바디량이 깨질 것입니다. 또 독사 뱀이 드글드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접근을 못합니다. 이때 바로 해수가 구원투수로 나선다 이겁니다. 해수는 뭡니까? 문전옥답 옆에 있는 연못이란 말이 연못 속에 임수가 있는데 간목도 있습니다. 간목이 대공이 올라가서 꽃을 피운 것이 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횟수가 존재하는 한 정화는 불로 보면 안 되고 꽃으로 봐야 됩니다. 생화로 봐야 됩니다. 자, 꽃은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펄쩍펄쩍 뛰던 말이 갑자기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가지고
연못에 가서 물을 먹다가 정임합하면서 체포돼 버립니다. 즉 기반됩니다. 묶여버립니다. 또 기토가 각기합이 됩니다. 기반됐다, 재갈을 물렸다, 말뚝에 묶였다, 이것을 기반이다라고 사주용어로 씁니다. 이번엔 배고픈 이 돼지가 펄쩍 뛰더니 갑자기 가서 뱀을 잡아먹으려고 들어가니까 이것을 충이라고 그러죠. 사해충입니다. 뱀이 깜짝 놀라서 닭장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닭장 밑으로 혹은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조열해지는 이런 현상이 횟수 하나로 인해서 말끔히 해결됐다. 사주가 맑아졌다. 청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횟수를 해결사라고 합니다. 횟수가 나타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번에는 격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용신과 희신과 기신과 구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녹격 사주입니다. 자, 인수녹격 사주입니다. 인수녹격 사주는 무토와 기토 일간밖에 없습니다. 자, 천간에서는 거효 유인했지만 지지에서는 편인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편인 녹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인은 어떤 별입니까? 편인이야말로 이것은 인간 문화재급의 인사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예인의 별이다. 예의 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인이다. 녹은 뭡니까? 녹은. 기토인 내가 천간에서 무형의 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형태를 갖췄으니까 형태를 갖춘 나의 신체,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예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편인 오화는 뭡니까? 또 도화입니다. 도화. 도화는 복숭아 도자고 꽃 화자인데 복숭아 꽃 피는 마을에 항연이 있다. 항연은 뭡니까? 풍악이 있다. 잔치가 있다. 즉 바로 예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도화와 예인의 끼를 타고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편인은 지적 내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든 다양성을 뜻합니다. 다양성, 다방면으로 어떤 연기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주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녹격 사주에 대한 희용기구한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녹격 사주는 대체로 신강합니다. 신강에서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좀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후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강 사주이기 때문에 관과 재와 식을 써야 되거든요. 관을 쓰게 되면 나무가 됩니다. 목이 돼서 목생화가 되어가지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이것은 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관을 쓸 수가 없다. 제2 물을 썼더니 물이 불을 조절을 합니다. 제압을 합니다. 조후 문제가 해결되니까 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녹격 용재 사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신은 정해졌죠. 용신이 수로 정해졌으니까 자, 수는 용신이요. 용신을 생해주는 금은 식상인데 이것은 희신이다. 기쁠 희자. 그 다음에 뜨거운 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열해서 끓일 기자 기신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적정한 일조량은 필요하지만은 불이 많을 때는 이것을 끓인다. 그 다음에 나무는 뭡니까? 목생화하니까 이것은 구신입니다. 구신.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구신은 뭡니까? 원수구자 구신입니다. 이게 원수구자인데 사람이 9명이 모이면 담합을 해서 역적을 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까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9명 모이면 원수구자라고 합니다. 여의도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관이 뭡니까? 관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목은 목생화하면서 이 목은 기신입니다. 기신인데 기신이 아니라 구신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구신, 원수구자 구신이라고 했습니다. 구신인데 목생화하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이란 말이에요. 이 관이 뭡니까? 관은 나의 직장을 뜻하는데 직장, 자유로운 프리랜서 직장이 아닌 조직 속에 묶인 내 몸이 묶인 그런 직장이다. 이런 데는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속에 묶이는 것은 자, 이 선생님 사주의 체질상 맞지 않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육친상으로는 나의 남편입니다. 남편 별이 뭡니까? 구신에 해당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 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말끔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무관사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관이 없다. 관은 지금 좀 전에 남편 별이라고 했는데 없다 이런 뜻인데 정확히 말해서는 무관이 아닙니다. 이 사주는 신왕감 부족입니다. 신왕. 내가 왕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관이 부족하다. 충족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관이 왜 어디 있을까? 해중에 간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봐야 된다. 자, 이 사주는 무관이나 신한 관부 중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이 구신으로 돼 있다는 거. 원수구자 구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내 사주에서는 인연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해수에 있잖아요. 해중 간목입니다. 해중의 간목인데 자, 나를 중심으로 여기다 콤파스 점을 찍고 한 바퀴를 쭉 돌리면 여기가 1차 존입니다. 1차 존에도 없습니다. 한 바퀴 더 돌리면 여기가 탁 걸리는데 2차 존에도 없습니다. 또 돌리면 3차 존에도 없습니다. 없고 마지막으로 돌리니까 4차 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영마입니다. 영마는 뭡니까? 밖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밖에 있으니까 바로 내 남편 관은 아웃사이더다. 아웃사이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목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웃깁니다. 오중에 기토와 각기합을 했습니다. 각기합을 했는데 이것은 몰래 합을 한다. 즉 암합이다. 암합이다. 남몰래 연애해버린다. 숨어서 끔끔한 곳에서 암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나를 약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토인 나와 오중의 기토인 다른 여자와 해중의 간목이 내 남편이 합을 했으니까 나는 뭡니까? 내 남편을 뺏겼잖아요. 이것을 이녀동부라고 해요. 이녀동부. 이것을 뭡니까? 자매관광, 신앙감 부족인데 관이 나한테 불을 질려대면서 딴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우리 셋이 같은 집에 살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주가 어떤 구조입니까? 자매관광 사주입니다. 자매관광. 자매관광하니 자매관광하니 이녀동부요. 자매는 나와 같은 여자가 사주에 포진을 하고 있으니 두 여자가 나와 그녀와 동부다. 동부는 뭡니까? 내 남편 하나를 놓고 동거한다. 같이 나눠 가진다. 이런 뜻도 됩니다. 부유별실하여 내 남편이 지아비 부자가 유 있을 유자 별 따로 실 방을 얻든지 집을 얻어서 별실을 차려가지고 별당 아씨한테 간다는 얘기죠. 별당 아씨한테 간다. 동식서숙이라 동쪽에서 밥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는구나. 동식서숙이다. 동가숙 서가시가면서 별당아시만 찾아다니는 내 남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사주첩경 제6권의 자강 선생님이 쓴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매관광하니 이녀동고요 부유별실하여 동식서숙이구나. 그렇다면 운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조열한 운은 굉장히 안 좋죠. 비가 오는 걸 막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운은 바로 노록지 대운이다. 노록지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록지 운이다. 자, 무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개수를 합해서 가니까 무토는 급제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죠. 신금이 들어왔습니다만 착상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발입니다. 자, 기토가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기유대운에. 자, 기유대운인데 기유대운에 갑인세운이 나타납니다. 이 기토는 내가 대운에서 나타났으니까 내가 현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타났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구와 숙이 현야 할 때
거부가 네 머리를 내리리라 했잖아. 현 나타난 현자입니다. 갑기합을 합니다. 세운에서 1974년도에 천간에 합을 하면서 지지로 인유 원진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골랑도화라고 부릅니다. 이 합은 골마 터진 합이다. 골마 터진 합이다. 속성상 겉으로는 연애를 하고 합을 해서 결혼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지지로 원진이 되었으니까 원수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갑인이란 것이 구신세운입니다. 구신세운에 정확히 구신이 들어와서 갑기합을 해버렸으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은 흘러가서 경술 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대운에서 이혼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경금이 들어와서 금생수 작동을 할 것 같아도 원국에 있는 병화와 정화가 격발을 해보니까 힘을 못 받습니다. 자, 여기서 술토는 뭡니까? 해수도 막아버리고 인호술 화국이 되면서 인은 없지만 이런 때 인이 딱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사술 원진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화고입니다. 화고. 불창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불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드디어 신의 대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서히 사주가 형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조건이 서서히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임자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자 대운에 이 세신 충황할 때는 조금 힘들었겠죠. 개축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다. 이게 바로 일발열애라고 했습니다. 마치 발전을 하게 되면 마치 뭐뭐와 같다. 벼락과 같다. 내 명성이 우레와 같은 명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대운이다. 66세부터 75세까지인데 바로 그 운에 마지막에 딱 당도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다. 일발열애 진동을 한다. 개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주 원국에서 개수가 작동을 한다. 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죠. 자, 기토, 축중 기토가 그걸 하는데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축중에는 기토가 있고 신금이 있고 개수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토생금, 금생수 해서 개수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축토를 토로 보면 안 되고 수로 보여야 됩니다. 혹은 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처봉생이다. 마치 그걸 할 것 같지만은 투절된 곳에서 생을 만났다. 만날 봉자죠. 봉자고 생. 즉 다시 살아난다. 기사회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수가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토는 그런 역할만 하고 말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화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 사화는 오와 친정과 사음이 합을 하면서 그 마음에 미련을 두지 못하면서 유금과 또 합을 하면서 금을 또 짜고 있습니다. 이때 축토가 들어오면 사유축 금이 돼서 삼합이 국이 돼가지고 삼합이 동하는 겁니다. 즉 금국이 되는 겁니다. 금국이 되는데 이 금국이 뭡니까? 식신국이란 말이에요. 식신국이니까 금이 돼서 금생수하니까 개수가 살아나니까 이 운이 대박 대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여기서 경금이 들어왔을 때와 이런 운에 경금이 들어왔을 때와 천지차입니다. 자, 이것은 세운입니다. 경금은 뭡니까? 개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제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또 개수를 생해주고 상호 협조 체제가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이것은 상관입니다. 상관은 뭡니까? 표현과 표출이라고 그랬잖아. 표현은 말과 글로서 하는 것이고 표출은 몸, 동작, 춤 혹은 연기로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세상에서 먹혀 들어간다. 주요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수는 뭡니까? 이 자수는 해, 자, 축, 수국을 짜면서 굉장히 수운이 좋아지니까 이 화기운이 말끔히 사라지는데 천간에 있는 개수와 이기 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뭡니까? 연지의 해, 묘, 미, 삼합에서 도출된 해 다음에 자수다. 여기서 아무거나 유금도 도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좌우묘만 비치기만 하면 도하라고 그러는데 장성이 될 수도 있고 수옥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도하다. 도하는 뭡니까? 나의 연기력에서 연기로 인해서 돈을 건진다. 이것은 뭡니까? 이 개수는 돈을 뜻하는 것도 되지만 나의 명예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도하로 인해서 내 명예가 천지를 진동하는 운이다.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재작년 경자년입니다. 현실에서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작년에 신축년은 어떻습니까? 이 신금이 들어와서 병화, 보자, 용신을 합거시킬 수 있는 이때는 정화가 톡톡히 한 몫을 합니다. 가서 그걸 해버리니까 오히려 합쳐서 이것은 수로 변한다. 축토는 이런 경우는 같이 통변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2021년인데 세속적으로 나타난 일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 올해 이민년은 어떨까요? 이민년이 들어오기는 임수가 들어와서 강물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정하와 해수가 있는데 정에 이렇게 합을 합니다. 목으로 바뀝니다. 정하가 수를 타고 있고 내가 임수가 목을 타고 들어온 이상 이것은 정하가 변해서 목으로 바뀌니까 이 임수는 수로 보이면 안 됩니다. 목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을 이것을 독립적으로 통변할 것이 아니라 이미 대운은 전목기 30년을 지나고 76세 갑인대운에 올해 접어들었습니다. 자, 내년이 77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인대운에 들어오면 갑목이 나타나서 목생화하고 있잖아요. 화기를 조장하는 바로 뭡니까? 구신대운이란 말이에요. 인목이 들어와서 인의 한 목을 하면서 또 목을 만들고 인옷을 화국을 짜면서 인사 형살로 때리면서 사주를 구조조정 시켜가지고 사화를 끌어서 바로 오화편으로 편입시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화는 제왕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뭉치게 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충과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이 모여서 또 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온통 목인데 이것은 목이 화로 변하는 목화, 구신과 기신이 판을 치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되면 내 주변 상황이 그다지 여의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인데 2022년이죠. 그러면 이 관은 뭡니까? 관은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선생님이 이런 통변을 합니다. 남자가 나타나서 재결합을 하든지 결합을 하는 운이 있다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관에는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데 이게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좋은 남자나 관, 명예가 되지만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이게 살입니다. 그래서 관살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살태왕. 관살태왕 하면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의 경우 남자가 들어도 내가 명예를 얻고 명성을 떨치고 부를 축적하게 되면 사람이 꼬이는데 그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은 뭡니까? 나의 명예인데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얻은 명예만 유지하고 지키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또 관이 살로 바뀌었으니까 살은 뭡니까? 건강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사주는 화기가 강해서 조연합니다. 그러면 금기가 격발을 당해서 약한데 금은 대장이다. 대장은 위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폐는 뭡니까? 폐부는 뭡니까? 이것은 코에서부터 인후를 거쳐서 폐까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화기가 강하면 사주가 조열해서 내분비계, 즉 부신계통의 기능이 약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망의 개묘년 내년 2023년도를 보게 되면은 자, 개수가 들어와서 이것도 일발열애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대운에서 들어온 개축과 세운에서 들어온 갑인세운에 들어온 개묘의 개는 천지차입니다. 자, 갑인을 그냥 두고 개수만 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임목은 목이 짜여지고 묘목이 들어서 횟수를 만들어 또 목이 짜여집니다. 인호술 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왔는데 전부 수생목 하니까 이 개수는 지금 소모전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사주용어로 설기태시입니다. 설기가 심해가지고 어디로
설계가 됐습니까? 목으로 설계가 됐으면 개수는 종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독수 오건이라고 합니다. 한 종지의 물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그대로 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과 임목을 만나면 변질돼가지고 수를 견제할 그런 마음이 없고 능력도 잃었다. 그래서 사주는 다시 타들어가는 가뭄이 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관으로 갔습니다. 이 관이 뭡니까? 관제, 구설, 시비, 송사, 건강, 적군, 도적,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것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 관은 뭡니까? 나의 직장이니까 직장 근처에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건강 관리를 하고 직장에 대해서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이번에는 육효를 통해서 신수를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효 신수계는 사주 원명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천풍구계가 나왔는데 구를 좀 띄어서 쓰게 되면 여자가 왕후가 됐다. 왕후가 된 여자다. 높이 올라간 용이다. 황룡유해라고 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문학의 최정상에 올라간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을 지키는 명예를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황룡유해라고 했으니까 높이 올라간 용은 자칫 발 한 발 잘못이 되면 실수를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대과라고 했잖아요. 대과. 태풍대과란 말이에요. 태풍대과는 지나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과유불급이다. 더 이상 나아가면 나에게 해가 된다. 이것을 주역에서 그대로 교시를 하고 있다. 이 주역은 뭡니까? 하늘이 내려주는 교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 효사를 보게 되면 초효, 음효가 양효 5개를 통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찬 여자다, 대차게 나가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초효는 이렇게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시작점에 뭐가 있으면 음효가 있다. 음효는 뭐다? 음모가 싹트고 있다. 자, 이미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음모는 뭡니까? 사기를 뜻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책이다. 다시 개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새에 뭐가 붙었나? 축토가 붙었는데 내년 세군 묘목이 와서 그걸 하니까 나에게 골치 아픈 일이 있겠구나. 축토가 볼 때 이것은 관이다. 관살이다. 건강 문제가 또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서가 붙었습니다. 문서는 즉 문서고 문서에 찍는 도장을 뜻합니다. 도장이 격을 당했으니까 극당해서 도장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문서가 찢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현무가 붙은데 현무는 도적지신이다. 즉 사기수가 또 보인다.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효에서 술토 문서가 동해서 미토를 화출해서 문서를 또 화출했는데 이것이 퇴신 물러간 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효는 맨 꼭대기인데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하나가 날아간다, 후퇴한다, 양보해야 된다, 혹은 내가 살던 집이 이제 거기서는 내가 운세가 다해서 물러난다, 이사를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호가 나와 축토와 축술미 사명살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가 하나, 둘, 셋 개수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우왕좌왕하고 결정을 못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나에게 현무가 붙었으니까 검은 세력이 내 주변에서 나를 해코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백호 형살이 와서 엮여졌으니까 형살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수술수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와서 정초에 어딘가 얼굴이나 이런데 조금 칼을 대는 시술을 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선수를 쳐나가서 이 형살의 화를 피할 수 있다. 어떤 분은 헌혈도 하고 그럽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헌혈은 하지 마시고 점을 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겠죠. 이 형살은 또 뭡니까? 관제, 구설, 시비, 송사를 뜻하는데 꼭 관제가 아니더라도 복잡한 일에 본의 아니게 연계돼 가지고 내가 고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경제 문제를 떠나서는 신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재성이 있습니다. 인목인데 인목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묘년 세군의 힘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빵빵하죠. 그런데 복신입니다. 복신은 쏙 숨었다 이런 뜻입니다. 비신인 횟수로부터 생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생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있는데 그런데 축토인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복신이 출현하면 나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극하는 걸 명리적인 용어로서는 탐재 괴인이다 그럽니다. 재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복신이 출현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시점에서는 일진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수점에서는 월간에서 월에서 출현합니다. 그렇다면 인달이 출현달, 인달은 정월달이니까 양력으로 2월입니다. 2월 되면 재로 인해서 내가 고심할 일이 생깁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근데 뭘까요? 자, 횟수로 뭡니까? 손입니다. 자손과 관련돼서 재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죠. 청룡이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고심이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극하니까 나의 건강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인담의 묘달은 언제입니까? 바로 3월인데 이때는 무정의 극으로 극을 하니까 이때가 건강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를 충하는 미달은 어땠습니까? 형사를 먹고 있는데 또 충하는 형충을 놓는 미토가 들어온 거죠. 이거 7월 달인데 이때가 가장 건강 문제가 조금 힘들다. 왜? 사오미 화국을 짜면서 사주도 지나치게 조열해지면서 나의 개수를 말리고 에너지를 완전히 가뭄이 들게 만든다. 사주의 에너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했는데 풀이를 하다 보니까 나쁜 것만 지적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신수가 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있습니다. 천풍구라고 그랬잖아요. 왕후의 자리를 내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윤여정 선생님의 지난 과거와 내년의 신수를 짚어봤습니다. 내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